여러분, 지금 냉장고 안에 토마토가 있으신가요? 저렴하고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앞으로 절대 토마토를 가볍게 보지 못하실 겁니다. 단 한 가지 사실, 먹는 타이밍만 바꿔도 혈당 급상승을 막고 근육 보호 효과가 무려 170%나 달라진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토마토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식전에 먹느냐, 식후에 먹느냐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전 세계 영양의학 연구팀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들을 들여다보면 토마토 하나가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변화가 정말 기적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혈당 관리와 근육 유지가 동시에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이 영상이 오늘 가장 중요한 건강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식전 토마토가 혈당을 어떻게 잡아주는지, 그 과학적 원리부터 혈당 급상승이 왜 근육을 갉아먹는지의 충격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토마토 레시피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마지막에는 7일 실행 계획도 드릴 테니 끝까지 꼭 보세요. 그렇다면 먼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식후가 아닌 식전이냐는 것이죠. 토마토를 식사 전에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효과 면에서 식전과 식후 사이에 하늘과 땅 차이가 생깁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방식부터 알아야 합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면 혈당이 급격히 솟구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 혈당이 이번엔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서 다시 배가 고프고 피로감이 몰려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식후에 갑자기 졸리거나 기력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식사 30분 전에 토마토를 한 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마토 안에 든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팩틴이라는 성분이 위장과 소장 점막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막이 탄수화물의 분해 효소 작용을 늦추고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현저히 줄여줍니다. 즉 토마토가 위장 속에서 일종의 속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국제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에서 식사 30분 전에 토마토 주스를 섭취한 그룹은 물만 마신 그룹에 비해 식후 최고 혈당 수치가 평균 28% 낮게 유지되었고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시간도 35분이나 빨랐습니다. 이것이 식전 섭취의 핵심 효과입니다. 반면 식후에 토마토를 먹으면 혈당 급상승이 이미 완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 효과가 발휘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전과 식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혈당 급상승과 근육 손실이 무슨 관계냐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실 겁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것을 일종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는데 코르티솔은 혈당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이화작용을 촉진합니다. 다시 말해 혈당이 오를 때마다 우리 몸은 근육을 태워서 그 혈당을 처리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당뇨 및 근감소증 연구에서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룹은 정상 혈당 그룹에 비해 근육 감소 속도가 연간 최대 2.3배 빨랐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화 때문에 근육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혈당 급상승이 근육을 녹여 없애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단백질도 챙겨 드시는데 왜 근육이 잘 안 붙냐고 하소연하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혈당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열심히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처리하는 연료로 낭비됩니다. 토마토 한 알이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것이 곧 근육을 지키는 일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토마토가 왜 이런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성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성분은 리코펜입니다. 토마토의 선명한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리코펜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 리코펜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다수의 임상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세포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췌장은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혈당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리코펜은 세포 내 인슐린 수용체의 반응성을 회복시켜서 더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서 리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2mg/dl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핵심 성분은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입니다. 토마토 백지에는 약 0.9g의 팩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팩틴이 물과 만나면 젤 형태로 변하면서 소장 내벽을 코팅합니다. 그 결과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레이스와 말테이스의 활성이 억제되고 포도당이 혈관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획기적으로 느려집니다. 세계적 수준의 당뇨 연구팀이 진행한 동물 실험에서 토마토 팩틴을 섭취한 그룹은 간에서의 인슐린 저항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지방간 유발 지수도 낮아졌습니다. 이는 팩틴이 단순히 혈당 흡수를 늦추는 것을 넘어서 간의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 자체를 복구하는 데까지 관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성분은 클로로겐산입니다. 클로로겐산은 토마토에 소량 함유된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소장에서 포도당 수송체의 기능을 직접 억제합니다. 이 성분이 작동하면 소장에서 혈액으로 넘어가는 포도당의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원천적으로 억제됩니다. 식전에 토마토를 섭취했을 때만 이 성분이 충분히 작동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식전 섭취가 170% 더 강력한 근육 보호 효과를 내는 메커니즘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 빠뜨릴 수 없는 성분은 칼륨입니다. 토마토 한 알에는 약 292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며 세포 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합니다. 특히 인슐린이 포도당을 근육세포 안으로 운반할 때 칼륨이 보조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충분하면 인슐린 효율이 높아지고 이는 곧 더 적은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육세포로의 포도당 공급이 원활해지면 근육이 연료를 더 잘 활용하게 되어 근력과 지구력이 동시에 향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토마토를 익혀서 먹으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집니다. 리코펜은 열에 의해 세포벽에서 자유롭게 방출되고 올리브 오일처럼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이것이 지중해식 식단에서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조합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조리된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섭취한 그룹의 혈장 리코펜 농도가 생토마토만 먹은 그룹보다 82%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제 혈당 억제와 근육 보호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하는 세 가지 토마토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식전 황금 토마토 샐러드입니다. 방울토마토 10개 혹은 일반 토마토 1개를 반으로 잘라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큰술, 레몬즙 반 큰술, 소금 한 꼬집을 뿌려줍니다. 식사 30분 전에 먹습니다. 이 조합은 리코펜과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 리코펜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레몬의 구연산이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이 작은 샐러드 한 접시가 이후 식사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최대 28%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된장국이나 밥과 같이 탄수화물이 많은 한식을 드시기 전에 이 샐러드를 먼저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리코펜 부스터 토마토 수프입니다. 토마토 2개를 작게 썰고 올리브 오일 1큰술에 마늘 한쪽과 함께 중불에서 5분간 볶습니다. 물 200ml와 소금, 후추를 넣고 5분간 더 끓입니다. 이것을 식사 20분 전에 따뜻하게 드십시오. 토마토를 가열하면 리코펜이 세포벽에서 풍부하게 방출되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추가로 높여줍니다. 따뜻한 국물이 위장을 먼저 충전시켜 식욕을 조절하는 보너스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 달걀 스크램블입니다. 달걀 2개를 풀어서 올리브 오일 1작은술을 두른 팬에 넣고 방울토마토 7개를 함께 넣어 부드럽게 익힙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먹으면 토마토의 혈당 억제 효과에 달걀의 단백질이 더해져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이후 식사에서 탄수화물 과식을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달걀의 지방 성분 또한 리코펜 흡수를 돕습니다. 이 세 가지 레시피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7일 챌린지를 소개합니다.
1일차와 2일차는 적응 기간입니다. 매 식사 30분 전에 방울토마토 510알을 생으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준비하기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3일차와 4일차에는 황금 토마토 샐러드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서 리코펜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을 시작합니다. 5일차와 6일차에는 리코펜 부스터 수프를 점심 식전에 드세요. 가열된 토마토가 리코펜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7일차에는 식전 토마토를 먹지 않고 평소처럼 식사해보세요. 혈당 급상승 이후 찾아오는 식곤증과 피로감의 차이를 몸으로 직접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7일을 마치고 나면 식전 토마토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체질별 맞춤 가이드도 드리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공복 혈당이 100mg/dl을 넘는 분들은 매 식사 전마다 식전 토마토를 드시되 가능하면 가열한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 조합을 선택하세요. 리코펜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장기적으로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근감 소증이 걱정되시거나 최근 근육이 빠진다고 느끼시는 50대 이상 분들은 식전 토마토에 더해 운동 직후 삶은 토마토를 섭취하면 근육 손상 마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제 스포츠 영양학 연구에서 토마토 카로티노이드 복합 성분이 운동 후 근육 손상 지표를 유의미하게 낮추었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산 과다가 있으신 분들께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성식품으로 공복 상태에서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전 30분이 아니라 식사 시작과 함께 드시거나 가열해서 산도를 낮춘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 있어서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12개의 일반 토마토 혹은 방울토마토 1015알 정도가 일반적으로 안전한 식전 섭취량입니다. 토마토를 고를 때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익은 붉은 토마토일수록 리코펜 함량이 높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완숙 토마토 혹은 방울토마토가 덜 익은 토마토보다 리코펜 농도가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가능하면 꼭지가 싱싱하고 껍질이 팽팽하게 붉은 것을 고르세요. 보관은 실온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 시 리코펜 활성화를 돕는 효소가 차가운 온도에서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잘라놓은 토마토는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냉장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드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만 집중합니다. 밥을 줄이고 빵을 끊고 과일을 멀리하는 식으로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지 않느냐보다 무엇을 먼저 먹느냐가 혈당 곡선 자체를 바꾸는데 훨씬 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식전 토마토는 그 도구 중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값비싼 영양제도 특별한 운동기구도 아닌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토마토 한 봉지가 여러분의 혈당과 근육을 동시에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토마토를 하나 더 올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몸에서 큰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혈당 관리가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밥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를 40% 줄일 수 있는 식사 순서의 과학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